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물론 이전의 영상 소식들을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이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어떤 거냐, 음과 리플은 은근히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 파고 들어서 퍼즐처럼 연결지어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짜잘한 시그널을 어느 정도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전체적인 시그널을 얘기해 드린 거는 제가 최초입니다. 제가 최초예요.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100%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관점을 들어보세요. 한번.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리플사가 XRP 결제 지원 앱 개발 플랫폼을 공개해요. 그래서 암호화폐 막 개발자도 겨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여기서 암호화폐 결제를 쉽게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리플의 자회사 엑스프링이. 이 말이 뭐냐? 그럼 앞으로 리플이라는 회사는요,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피앗머니, 법정화폐나 또는 추가로 여러가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여러가지 자산들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했죠. 그 뒤로 이제 개발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통합이라는 용어를 되게 강조해요. 거기다가 이들이 운영을 하려는 인터넷적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통합 시스템인 거죠. 통합을 강조하고 있죠. 그 통합이 사실 암시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암시를 하냐,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송금 브릿지의 역할입니다. 나중에 이게 더 성숙기가 되게 되고 많은 대중들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계 송금 브릿지의 역할을 하게 될 암호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결 지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다음 내용이에요. 리플이 XRP 토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RP 토큰이 뭐가 있냐, 앞으로 글을 잘 읽어보시면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말은 뭐냐, 이 리플사가 지금 여기서만 국한돼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확장을 시킨다는 거죠. 왜? 통합을 하려면 당연히 다른 금융 기관들과 다양한 기업들과 또 협업을 해서 확장을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서 링크를 못 띄웠지만 C투자, 이 C투자가요, 주식이나 그런 쪽에서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리플사의 규모가 지금 저는 많이 성장했다고 봐요. 가격은 말씀드렸지만 차트적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가치도 중요하죠. 나중에. 왜냐면 우상향을 크게 할 때 이 회사가 가치가 있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XRP가 온전한 시스템을 구동하게 된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겁니다.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암호자산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이 시총이 펌핑 오면서 크게 오를 거란 말이에요. 크게 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미달러 기반 유로화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거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죠. 토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메인넷의 여부에 따라 암호자산과 토큰이 구분돼요. 그럼 메인넷의 여부가 존재하지 않은 토큰이죠. 그러면 리플은 암호 자산이라 하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메인넷이 있죠. 이오스도 뭐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거고, 정확한 명칭은 그게 맞는데 이제 토큰을 점점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어떤 게 연결이 되냐, 리플사가 통합을 하려는 것과 토큰을 통해서 이제 다른 자산들과 연동을 하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뒤에 이게 몇 달 전에 나온 건데 또 연관이 돼요.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왈츠가 말하죠. 스테이블 코인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자산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고정된이라는 뜻을 말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변동성이 적은. 왜? 암호자산은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 각자 기업들이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거기서 또 이윤을 창출하고 이 변동성이 적은 거에 대해서 또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거죠. 미래는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기 때문에.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대항마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IT 공룡의 큰 기업의 페이스북이 진행하려는 리브라입니다. 이게 리브라. 이게 대표적인 이제 나중에 기대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이 리브라는 사람들이 막 뭐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규제를 아직 명확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이라는 엄청난 공룡이 바로 만약에 허가가 돼서 떨어지면요. 여파는 엄청나요. 왜? 전 세계 인구가 약 60억 정도 되는데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인구가 약 20억이 넘어요. 결국 후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기에 그 중에 몇 프로만 사용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금융기관에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죠. 계속 연결지어서 설명드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TO가 또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한 거는 얘네 리플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조금씩 하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중에 XRP와 그 밖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가 있는 겁니다. 달러랑도 만약에 연결이 돼요. 이게 만약에 공식화로 인정을 해요. 정부에서. 그럼 미쳐버리죠. 이거는. 미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코인이랑 다 되고 최초로 통합되는 그런 코인이 된다면 거기다 여러분 추가로 JP모건이 얘네가 어떤 애냐면 바로 금융기관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예요. 얘네가 그 근거는 이따가 연결지어서 설명드릴게요. 얘네들 갑자기 제가 왜 말하냐 XRP 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살짝 연관이 돼요. 물론 은과 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가 바로 JPN 코인을 테스트를 해요. 얘는 약간 뭐 P2P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지금 일단 B2B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대중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웃긴 거는 기존의 금융 세력의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올해 연말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상품 거래용까지 할 수 있는 송금까지.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뭐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JPN 코인도 있지만요. 제가 이건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을 만들겠지만 얘네 기관과 오히려 XRP가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조건 얘네의 미래가 뭐 발달해서 100% 떡상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가능성. 자, 그리고 나서 이제 JP모건이 사실 실물을 전 세계의 은에 막대한 양을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은도 물론 우리가 보기엔 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은과 금은 바로 자원이 한정돼 있죠. 이 한정된 것 때문에 비트코인도 더욱더 가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리플도 1000억 개 한정한 거고 근데 여기서 리플이 1000억 개를 한정한 건 왜일까요? 만약에 얘네가 P2P를 통해서 세계 송금 브릿지를 한다고 해요. 그럼 과연 1000억 개가 적을까요? 얘가 진짜 디지털금이 만약에 되면 2100만 개가 나중에 소수점 단위로 돼서 몇 온스, 몇 돈, 한 돈, 몇 그램처럼 소수점의 몇 프로 나중에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일어날 때 뉴스에서 보이는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XRP, 이더리움 이런 게 증시처럼 반영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뉴스에. 이런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단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또 있어요. 바로 JP모건이 이게 데이터인데 금융위기 전부터 은을 대량 매집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제 주관적인 관점을 반영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에 은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추가로 핸드폰이나 이런 데도 금이 약간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금과 은은 뭐 액세서리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수천 년 전부터 돈이 됐어요. 근데 애들이
이 금융기관 세력들이 왜 은을 매집했을까? 이유는 있겠죠. 저는 이 연결고리가 4차 산업혁명에 갈 때 은에 대한 관점도 필요할 거고, 물론 브레튼 우주 체제 때 근본이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추가로 은본이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또 어떤 거냐? 바로 연방준비제도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업을 세우는데 앞장선 기업이에요. JP모건이. 내용 보시면 너무 많아요. JP모건이 그래서 금융세력인 거고, 왜냐하면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를 만들게끔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JP모건이. 근데 얘들이 은행을 많이 매집한다는 거는 4차 산업 그런 것도 있고, 추가로 만약에 얘네가 은을 기반으로 해서 또, 왜냐하면 달러의 발행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준이 있는데 같이 함께한 게 있으니까 은을 기반으로 또 은본이제 또는 이것에 대한 어떤 패깅된 그런 자산을 또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통합을 하려는 것과 지금 JP모건이 은을 매집하려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면 결국 이 리플사에서 주장하는 통합은 크게 봤을 때 바로 달러, 화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과도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얘네가 지금 여기까지만 뭐 국한될 수 있지만 이건 이따 말씀드리고, 이건 지금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상하게도요, 금융시장의 그런 흐름이 많이 하락이 됐었죠. 근데 신기한 게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백워데이션 말씀드렸는데 선물이 더 강해야 돼요. 강세가 되고 현물이 더 약세가 돼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에요. 결국 현물인 금과 은이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첫 번째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많이 이제 찾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격이 형성이 된 거는 분명히 누군가 큰 그런 거대 자금들이 쏠려서 펌핑이 왔기 때문에 최근에 금과 은이 또 급등을 한 것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이전부터 이미 계속 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실버에 대해서 금은비 차트를 보면 이상한 게 금보다 아직 은이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그 달러 실버 레티오 비율을 보면 레티오 비율이 높을 때는 어느 정도 은을 저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은이 나중에는 은과 어떤 그런 자산들에 연결되는 것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다고 해서 금이 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금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은을 앞으로 가지고 어떻게 형성을 할 거다 하면 은을 가지고 밀고 가는 거고요. 금을 가지고 밀고 간다면 또 금을 가지고 가는 거고, 뭐 얘네들 입맛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게 수년 전부터 매집을 했던 건 이상한 거고, 거기다가 얘네들이 거기다가 JPN 코인까지 발행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참 우연의 일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연결되는 게 뭐냐, 바로 암호화폐 스마트 금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는요, 돈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금과 은 앞으로 같이 연동돼서 나올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기업이 있잖아요, JP모건. 은을 매집하는데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는 기업 이미 있어요. 이 큰 기간 안에 우리가 보는 조그만 그런 기업들, 2년 전입니다. 2년 전 내용. 그래서 뭐 1g당 얼마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뭐 연동을 하거나 나중에 암호자산을 연동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런던에서 금괴 기반 암호화폐 팩소스 골드를 출시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금 1온스 값에 따라 움직인다, 토큰 한 개의 가격은. 그럼 나중에 계속 나오면서 이 시장이 상용화가 된다면 금과 은 기반에 연동되는 것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그러면 리플사는 왜 통합을 진행하려고 하고 무조건 세계 송금 브릿지라는 그
라기보다는 다른 자산들과 더 연동돼서 물론 송금도 하지만 통합, 전체적인 자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바로 꿈꾼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법정화폐나 이런 자산들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토큰이 나온 거잖아요. 연동 토큰이. 그리고 이상하게 C투자를 받았어요. C투자는 누가 했을까요? 개미가 했을까요? 누군가는 했겠지만 그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했겠죠. 그 누군가가 누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 그나마 합리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나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제로금리가 달러 연동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라서 갑자기 제로금리가 시행되고 QE도 있고 지금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얼마 전에 데이터로 나왔는데 증가하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점차 사용량이 늘게 되면서 이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비자 카드 받는 데서 스테이블 코인 다이가 사용 가능해진다. 다이는 이더리움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은 또 플랫폼 대장이죠. 근데 비자 카드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한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 비자 카드가 아무 자산이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기존의 비트코인, 거기다가 추가로 XRP나 빗케 이런 이더리움, 얘네들이 이제 연동지어서 코인베이스 비자 카드에 이전에 이미 결합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사용한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죠. 비자도 사실 금융 쪽에 엄청난 기업인데 사실 얘네들도 금융 쪽의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암호화폐랑 연관지었다. 근데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연관지인데, 그러면 XRP 입장에서 본다면 XRP사가 코인을 발행했어요. 암호화폐 똑같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해요. 그럼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게 겹치면 대형기관들의 흐름이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더 발전하겠구나.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융화가 되는 시스템이 나오겠구나. 그게 나오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거기다 추가로 제가 이 비자에 대한 내용을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기사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알았다는 건 뭐냐. 최근에 나온 기사 2020년 거. 이 기사 나올 건 안 건 뭐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자의 주요 회원사 자격을 얻어. 이건요, 제가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계실 건데 애청자분들 중에 비공개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코인베이스와 비자 간의 연관성. 그거는 이제 금융 자료를 통해서 이제 비공개 금융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거든요. 비자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됐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거예요. 제가 그 근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비공개 방송 때 보여드릴게요. 팩트예요, 정말.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리플사가 전 세계 25개국 금융기관과 XRP 송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국가 안에 또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업을 하겠죠. PNC 은행도 있을 거고. 어떻게 스캠이 세계은행,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리은행인 그 은행과 계약을 하고 산탄데르 등등 BBVA 너무 많죠.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스캠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 그냥 가격이 그거는 비트의 흐름 방향성을 따라가면서 전 저점에 대한 레벨을 깨고 단타를 하신 분들이거나 존버를 하신 분들께 너무 비트에 비해서 답답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냥 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관이 돼요. 코인베이스 비자 카드 직접 발급한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바이낸스가 지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얘네가 직불 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면 암호화폐가 빠져나가는 그런 것도 개발했죠. 그 앞으로는 신용카드, 이게 이제 모바일에 탑재가 될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DID라는 분산원장 기반의 신원인증까지 해서 인증을 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삼성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안에 카드를 탑재해서 결제를 하면 암호화폐가 암호자산이 매도가 되는 그런 연동된 카드들과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연동이 되는 카드가 나올 거다. 근데 이상한 건 이거죠. 그렇다면 XRP는 왜 여기서 통합을 강조할까? 앞으로 법정화폐도 할 테고 코인도 할 텐데 지금은 금 스테이블 코인, 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다른 다양한 자산들과 연동되는 이쪽이랑 연동되는 암호 자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XRP사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얘네는 제가 봤을 때 치밀해요. 치밀한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왜냐면 뒤에서 준비하는 건 엄청나요,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영국은행인 이미 인터레저 프로토콜 테스트에 대한 것을 성공적으로 마친 공식화된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너무 근거는 많죠. 근데 문제는 뭐다? 가격이 문제인 거죠, 지금의 가격. 저는 절대 XRP만을 뭐 사라고 안 해요. 이전 영상들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얘들은 금과 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시장이 파이가 크고 금과 은이 과거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연동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미 이제 달러랑 다른 코인들 나오잖아요. 슬슬 입 밖으로 꺼내면서 얘기를 하겠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말한 것처럼 다른 자산의 연동 가능성이 있다. 이 토큰 안에 금 기반, 은 기반 말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가능하죠. 가능해요. 거기서 이게 대중이 신뢰가 된다?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달러도 결국에는 신뢰예요. 지금 신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이 달러 발행해가지고 그림 그리면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인정해주는 국가기관 또는 기업, 연준이라는 기업에서 인정해주는 달러가 그게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원래는 종이 쪼가리인데 가치를 매기면서 실물 자산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금과 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또는 암호 자산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XRP의 플랫폼에 연결된다? 또는 XRP 코인을 통해서 이 수수료, 싼 수수료와 이게 진짜 미래의 세계 송금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속도를 2초에서 3초잖아요. 빠르게 다른 자산들을 옮기면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게 의도적인 개혁이었다면 그게 금융세력의 의도였다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연동되는 그런 금융기관들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결론은 XRP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싫으면 투자 안 하시고 차라리 저는 조정장 때 비트를 매수하신 게 낫다. 또는 메이저를 하신 게 낫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나 그런 거는 정황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 너무 근거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리플사 홈페이지 가셔도 뭐 다른 금융기관들과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물론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리플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XRP가 가치 있게 성공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XRP가 망한다고 해서 리플사가 망한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 쪽에 형성하려는 그런 것과 인프라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얘네들이 이걸 버릴까요? 지금의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이윤 창출 레벨은 이 아이템들은 XRP거든요. 얘가 나중에 이 리플사가 IPO가 돼요. IPO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지만 IPO가 되면 떡락한대요. 그거는 너무 근거가 없어요. 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리플사가 만든 XRP가 구현이 잘 되면 대중이 믿는다면 당연히 XRP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IPO, 주식이 상장한 뒤에 이거 XRP 발행한 회사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펀더멘탈이 강해지면 주식 가치도 오르겠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IPO가 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고 IPO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개인이 지금 집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코스닥, 코스피 시장 가서 나 IPO 할래! 돈 있어! 하면 해주나요? 아니죠. 네. 시장은요, 여러분, 워낙 혼란스러워요. 아직 저도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근거 없이 말하는 유튜버도 있고 올바른 관점을 보시면서 해석하는 유튜버 분들도 있어요. 다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크게 갈 시장에서 더 먹고 더 길게 보신다면요, 망하지 않는다고 보신다면요, 지금이라도 관점을 찬찬히 쌓아가시면서 바라보셔야지 나중에 더 수익을 내거나 이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리플이 이 통합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이미 피아트 머니와 관련된 것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토큰을 발행을 했다. 그리고 CTO가 이전부터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연동 토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죠. 그 중에 다이라는 토큰도 사실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JP모건은 JPM 코인이란 걸 만드는데 얘들은 지금의 달러를 만든 연준을 설립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이바지한 금융 세력 기관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은을 몇 년 전부터 우연의 일치가 아니게 금융위기 이후에 매집량이 계속 늘었어요. 우리 눈에 안 띌 뿐이지 가격을 어느 정도 누가 은의 가격과 금시장의 가격을 눌렀다고 해석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백어데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암호화폐, 금, 여러 가지 자산들과 연동되려는 것들이 서서히 보이죠. 그리고 JPM 코인과 더불어서 그 숨어있던 이 금융에 손을 쥐고 있는 비자도 바로 서서히 암호화폐 쪽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자산 쪽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다른 코인까지, 거기다가 코인베이스라는 대형 거래소를 업어서 암호자산까지 결제하는 직불 카드를 만들고, 바이낸스도 그렇게 하고, 거기다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CI 스펙, 이건 이미 이게 왜 저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진 않아요. 얘가 아직까지는 별거 없어요. CIX100. 근데 이게 바로 인덱스라는 거예요. 글로벌 한 100개에 대한 화폐를 대형 거래소인 유명한 거래소의 데이터를 따와서 여기 있잖아요. 얘들을 따와서 이제 어느 정도 지수를 삽입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근데 이거는 나중에 ETF나 다른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초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왜 그냥 이렇게 띡떡하게 있는데 나스닥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 CIX, 그것도 크립토 인덱스라는 게 올라왔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나스닥이 몇 년 전에 투자한 걸 보여드렸죠. 결국엔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RP를 투자하신 분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은 아직 탈비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만, 조정일 때나 각자만의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캠이다, 망했다라는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아직 모른다. 100% 성공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아직 한 발 남은 게 아니라 수십 발, 수천 발 더 많은 총알이 아닌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